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메신저 TV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 본질을 이면의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는 청취자와 함께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주분들 많이 힘드시죠? 시젠의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늘 말씀드리는 대외적인 리스크가 많이 컸던 것 같고요. 화이자에 대한 백신이 트리거가 되면서 증시에 지금 많은 섹터별로 해서 각각의 차이를 나타내면서 네, 괜히 지금 힘이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기사에 나온 새로운 기사들과 그리고 이슈 그리고 종합적으로 차트와 다시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언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자 백신 코로나 종식 당장 어려운 네 가지 이유. 자, 첫 번째로는요. 효능 및 안정성 검증이 아직 안 끝났죠. 그죠? 이게 이제 삼상 이제 FDA 승인이 나고 이제 실제로 나오려고 하면 빨라야 내년 정말 빨라야 내년 중반기 뭐 이걸로 땡겨줄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낮죠.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이제 내년 하반기 요쪽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반부에 미국에서도 이제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시간 시차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사상 첫 mRNA 백신 대량 생산 경험이 없다. 그죠? 이게 좀 처음이잖아요. 그죠? 대량 생산 경험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미국, EU 입도 선매, 물량 확보 어렵다. 미국하고 EU하고 가장 먼저 이 백신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백신 주권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제 코로나가 종식되기에는 지금 사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언급드리기로 하고요. 또한 이게 보관하고 유통 방법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게 있거든요. 영하 70도, 70도 이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콜드체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유통에 있어서. 물론 화이자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건 화이자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냉동 박스랑 이제 유통망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임상에 대해서 이번에 효능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그 이제 임상에 대한 90명, 92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은 숫자 아니다. 하지만 사실 백신에 대한 임상은요. 네. 이 적은 숫자 아니에요. 좀 이따가 이제 160명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효능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인이 날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이게 승인이 나도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시차라는 게 있어서 실제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에는 좀 매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차관을 하셔서 지금 실제 실물 경제에 파급을 미치는 데까지는 많은 시차라는 게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미국 1일 확진자 20만 명 쏟아져 나왔다. 20만, 이게 지금 기사로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하루 20만 명이면은 뭐 어디 조그마한 동네에 뭐 저희가 이제 뭐 45개 중앙부처 5개 입법 사법기관 그리고 뭐 저기 뭐 16개의 광역시 뭐 227구의 시, 군, 구, 동부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조그마한 동네 하나의 인구인 것 같아요, 이거. 거의 마비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거. 이 정도면 뭐 국가 마비 상태라고 봐도 하루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이거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거. 우리나라는 정말 많아봐야 하루 세 자리잖아요. 100명, 100명대. 정말,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거. 너무나 좀 중요한 그런 사실 국가 마비 사태이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이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또 하나 보고 올까요? 영국 코로나 신규 사망자 600여 명, 유럽서 처음으로 5만 명이 넘었다. 그죠? 자, 미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이 세계 다섯 번째 불명예. 1일 확진자도 2만 3천 명 추가돼. 입원 환자 1만 5천 명 육박. 자, 이게 인류에게는 참 우리 시즌에게는 호재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인류에게는 정말 큰 재앙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빨리 잡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지금 변동성이 매우 확대가 되는 구역에 들어와 있고 이 CJ는 정말로 이 화이자에 대한 백신 20억 불 이상이 투자가 됐어요. 화이자가 정말 사활을 걸고 개발을 하고 있죠. 우리 돈으로 20억 불이면 2조가 넘어가는 금액이잖아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죠? 한국은 이제 꼴랑 해봐야 백신 개발한다고 하는 게 100억대 정부에서 뭐 90몇 억, 100억대 지원해 주는데 2조가 지원하는 만큼 화이자가 세계 1위 다국적 제약사잖아요. 그죠? 거대 글로벌 빅팜인데 정말 어마무시하죠.
우리 CGN도 이 분자진단 아시고 계시겠지만 진단, 키트, 시약, 장비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준비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지금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보셨죠? 20만 명, 하루 20만 명. 네, 정말 이거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이랑 이런 호재와 악재가 지금 부딪혀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출 1조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그죠? 매출액 불과 작년에 1,000억대였습니다. 이 1조 대와는 레벨로가 다른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시장도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실조에 1조에서 얼마나 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지가 성장률을 체크하는지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정말 시즌의 주가의 핵심 키고 또한 이 모멘텀, 이 2차 팬데믹 이런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 동시 진단 키트 이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반영과 이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시즌의 마지막 주가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사 하나 좀 보고 오면은요. 시젠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하나투자증권 그죠? 다들 알고 있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시젠 3분기 영업이익 2,099억 원, 연매출 1조 원 클럽 눈앞. 이 부분은 이미 다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에게 다 이미 알고 있는 분야이라서 오히려 이게 차익 실현에 이 전까지 이 뉴스가 뜨면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성장하는 늘 말씀드립니다. 1조에서 얼마나 더 성장을 하고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시젠 주가 상승 전망. 코로나19 백신 나와도 진단 키트 수요 유지. 당분간 아직 백신이 출시가 안 됐잖아요. 물론 출시가 되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기사를 보고 오셨겠지만 당장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보고 계시는 화면이 시즌 차트죠? 오늘 이제 거의 보합권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오후 2시, 3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아래 꼬리 달면서 이 120일선하고 일봉상 지지를 받아서 지금 튀고 있죠? 그죠? 네, 분명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고 충분히 이 상승권 안으로 다시 한번 위로도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 분석은 조금 이따 바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이 지금 코로나 이 화이자 이 백신에 대해서 트리거가 되면서 당연히 진단키트와 백신 관련주 그리고 증시의 이 성장주 언택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매우 지금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죠. 이게 트리거가 된 건 사실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외적인 리스크 이 경제 펀더멘탈 증시의 건강 상태가 사실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이거는 트리거예요, 트리거. 네. 이게 그냥 밧줄에다가 지금 불을 갖다 붙인 거고 진짜 이유는 이 펀더멘탈이 있습니다. 경제와 증시의 펀더멘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 투자는요.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같이 해야 됩니다. 경제를 모르고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냐고 하면은요. 날씨를 모르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제가 거시경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현재 세계 경제를 파악하시는데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 기업의 경쟁력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수급이 재료에 앞선다라는 증시의 격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건강하고 훌륭하고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기술력이 있으면 자, MSCI 신규 지수, 공장 증설, 어닝 서프라이즈, 히트 상품, 기술 수출, 뭐 독점 특허, 사상 최대 실적 등 이런 것들이 붙는 거죠, 재료가. 회사가 건강하고 훌륭한 경쟁력과 기술력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가 붙고 수급이 나중에 붙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사의 경쟁력을 파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따라가지 말고 일 따라가라.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돈을 번 사람은 드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펀더멘탈 그리고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거시경제가 지금 대외적으로 퍼펙트 스톤금의 이 수축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오기를 바라겠지만 굉장히 확률적으로 네,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바로 뒤에 이 실적을 보여드릴 건데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실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화면이 2019년도, 아직 2020년도는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2019년도 이거 보도자료에 한국거래소에 가게 되면 유가증권시장 결산범위, 12월 결산범위 실적입니다. 자, 보도자료가 그러면 나와 있어요. 그죠? 개별 기준이에요. 지금 개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결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매출액 1169조, 영업이익 56조, 순이익은 36조로 나와 있죠. 그죠? 이게 2019년도의 실적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에 얼마가 나왔는지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이거는 2008년도 자료입니다. 보시죠. 그러면 2008년도에 얼마가 나왔냐? 개별 기준으로. 자, 보게 되면 87조 8천억, 매출액, 영업이익 56조 3천억, 순이익 31조 9천억. 그죠? 매출액은 2019년도가 좀 높았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거의 비슷하죠. 그죠? 2019년도와 2008년도에 이 개별 기준 실적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우리가 증시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실적 그리고 유동성 이 두 가지의 심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실적에서 이 실적을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한국 경제 GDP, 국가적으로는 GDP 경제 성장률을 하고 기업으로 보게 되면 실적, 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성장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실적이 2019년도가 2008년도하고 거의 비슷했고 2019년도는 2020년도보다 좀 성장하겠지만 매우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가지고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화면이 2000 이제 코스피의 2003년도부터 2020년도에 지금 장기 주봉 차트입니다. 근데 제가 2008년도 뭐 있는지 아시죠? 미국발 금융위기 전 세계를 뒤집었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거 먼저 보게 되면 2019년도하고 그죠? 2019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지금 코스피의 상장기업 12월 결산법인 별도 기준 실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2007년도에 8년도부터 쭉 급등했다가 1년 만에 2080인가 890까지 무려 1년 만에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미국발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실적이 이때 곤두박질 쳤거든요. 심지어 2019년도가 2008년도랑 정말 최악의 실적을 보였던 2008년도랑 실적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증시는 보이시죠? 사상 최대치가 2,600이었죠? 2,607.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쭉 빠졌다가 이 압도적인 개인의 유동성, 건강한 자본과 이 레버리지가 동시에 유비됐죠. 오직 개인에 의한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지금 거의 전고점에 다 왔습니다. 실적은 2008년도와 비슷한데요. 이 2008년도하고. 그래서 제가 늘 이 격차가 이 주가와 실적의 격차가 실적의 격차가 지금 상당히 이 괴리가 상당히 멀어져 보이는 게 사실 진짜 이면의 진짜 이유입니다. 코로나 화이자 백신은 물론 중요한 이유이지만 트리거입니다. 트리거. 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가보게 되면 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개수하고 시가총액이 나와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합쳐가지고 2,000조가 넘었어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거의. 코스피가 1,700조, 코스닥이 329조.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적하고, 자,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실적, 그리고 주가. 실적을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데, 코스피 전체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주가는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지금 이 정도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 거리가 가장 많이 벌어져 있다. 이거를 보통 PER이라고 하죠. 뭐냐? 순이익하고 그리고 시가총액. 주가하고 비교해 놓은 거죠. 한국 증시는 보통 10배인데 이게 거의
역사상 2019년도 기준으로 최대치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리스크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CJ는 좀 보고 올게요. 자, 하지만 우리 CJ는 2020년도에 다들 알고 계시죠? 2020년도는 CJ의 한 해였습니다.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분자진단, 오직 한 길을 걸어온 이 CJ는 때를 만나 하늘로 승천했던 그런 것이 주가뿐만 아니라 실적에서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아까 기사를 보셨겠지만 매출 1조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이죠. 자, 1220억에서 거의 1조가 넘어가는 게 확실시해 보이고, 물론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영업이익이 200억대에서 무려 6천억 가까이, 그죠? 순이익 200억대에서 뭐 5천억 가까이. 그냥 아예 다른 기업이에요.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보고 1년 만에 다른 기업으로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보셔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CGN의 주가는, 자, 차트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당연히 우리 CGN의 주가는 이렇게 아예 하늘로 승천해 있습니다. 거래량이 당연히 동반이 됐고, 네, 보이시죠? 너무나 아이 차트에 다 녹아져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 부분을 보시고요. 자, 이제 차트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보셨겠지만, 자, 오늘 121선과 일봉상 지지를 두 개의 지지가 만나면서 지지를 정확하게 받았고, 네, 중요한 건 이 받고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봉 분석을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이 일봉상 매물대, 일봉상 이제 지지죠. 일봉상 지지와 120선이 만나기 때문에 이 지지가 약하지는 않아요. 지지받고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역에 충분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밑으로는 장기 추세선이 있죠. 그죠? 그리고 위로 이제부터 저항이에요. 이제 이 박스권 한동안 정말 최근에 가까이 언제부터죠? 8월, 9월, 10월 3개월을 넘는 4개월 가까이 된 박스권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이탈했잖아요.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 보이죠? 이 박스권 안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로 이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해야 돼요. 역별된 걸. 그리고 그 다음 매물대, 그 다음 매물대, 그 다음 매물대까지. 그리고 이탈하게 되면 일단 여기 지지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장기 추세선까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젠에는 거래량이 정말 압도적으로 공반됐다가 지금 거래량이 하향 추세에 있잖아요. 이 거래량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 것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자,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눈에 이렇게 확 이제 줄여놓으면은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 한눈에 보이죠? 지금 이제 여기를 이탈했으니까 여기 지지받고 다시 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그림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요. 항상 그 말씀을 드리라고요.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대외적인 리스크가 확대되는 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에 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즌의 펀더멘탈을 보시고 이 평단가가 매우 낮고 이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을 제외하고는 늘 물론 이분들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대외적인 리스크가 정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직시하여야 되고 우리는 투자에 같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